기다리던 바로 그 신형 풀체인지된 아반떼의 싹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바로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그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링카죠. 아반떼, 거의 뭐 국민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7세대로 이번에 돌아오면서 이게 내가 알던 아반떼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 준중형 세단의 엄청난 반전 매력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전면부를 딱 봤을 때요,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이 삼각형 천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전 구형 아반떼에서 봤었던 삼각형의 그 아이덴티티가 이번 신형에서요 제거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이 되었습니다. 온통 삼각형의 미학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후드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선이 내려와 있는데 삼각 형태로 이렇게 V자로 내려오고 있죠. 가장 전면에 보이는 이 캐스케이딩 그릴 자체도 지금 삼각 형태의 독특한 조형미를 이루고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릴이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양옆의 헤드램프는요 쭉 또 한번 삼각형을 만나면서 올라와 있는 형태죠. 안쪽에도 심지어 이 디테일들이 다 삼각형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 이 차를 리뷰하면서 삼각형을 한 100번은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쭉 올라간 형태마저도 삼각형이고, 사실 이 느낌은 혼다의 시빅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강해 보이는 이런 인상, 좀 날렵하고 개성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요. 아래쪽 하단부에 보시면 역시 삼각형 삼각형, 다 삼각형이에요. 온통 이 하단부 범퍼 쪽도 상당히 강렬하게 등장을 해 있는데, 이 에어 커튼도 보시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더 동력 성능을 원활하게 해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한 번 더 하단부에 이렇게 삼각 형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차체가 낮아요.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갔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전고가 20mm가 낮아졌기 때문에 차체가 좀 낮아진 듯한 느낌을 이 앞에 범퍼에서부터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현대자동차의 이 로고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거의 제 손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 후드의 선이 요 로고를 감싸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그런 형태이죠. 측면부를 보시면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미국 출시 행사 현장에서도 동영상으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전장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전장이 좀 늘어났고요, 축거도 늘어났고 전폭도 좀 넓어졌으니 거의 모든 수치가 다 상승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만 조금 낮아진 형태다, 20mm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지면 중형차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한번 신형 소나타와도 크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형 소나타보다는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이 첫 느낌이 그닥 작아 보이진 않아요. 정말 준중형 세단 치고는 이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크기로 이번 신형 풀체인지 아반떼가 변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갔어요.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 라인의 틀을 확 깨고 이 중간 부분에 이 도어부 하단부 쪽으로 쭉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바로 굉장히 입체적인 단면을 타면서 한 번 더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전 정말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면서 꼭지점으로 만나죠. 그래서 다시 삼각 형태로 밑으로 라인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측면부에도요 엄청나게 큰 삼각형 형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속도감을 내주면서 역시 좀 세 보이는, 순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입체적인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사이드 미러가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이드 미러에도 이렇게 다 각이 드러나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쭉 끝이 뾰족하게 만나는 형태입니다. 이 다른 점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차량의 이 벨트 라인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라인, 디에로 라인이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좀 더 바람을 아래쪽으로 많이 타고 앞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 부분을 두고는 사실 이야기가 좀 많았죠. 이 C필러가 하이그로시 재질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웬 플라스틱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도 차급에서 이것마저 하이그로시였다면 정말 그 중형차 소나타에 대한 배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요거 정도는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차급을 배정하는 측면에서도 디자인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문양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또 이렇게 각이 나와 있는 형태가 돋보이면서 약간의 입체성을 살려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양을 아주 해치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휠을 한번 보시면요, 수십 가지의 삼각형들이 혼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쪽에도 있고 막 정말 삼각형 대환장 파티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단면적이지 않고 아주 입체적인 형태로 모였기 때문에 일단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 보시면 역시 과거의 구형 아반떼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변화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면부가 가장 인상 깊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일단 이 트렁크 리드 부분에도 이렇게 선이 드러나 있죠. 아주 입체적인 선이 드러나 있어요. 좌우로. 아래쪽으로 보면 그냥 단면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트렁크 앞쪽 리드 부분이 쭉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그 만두를 빚을 때 마지막 빚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죠. 그 아래쪽에 경사진면에 현대자동차의 로고 엠블럼을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단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시도라고 보여져요. 트렁크는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이 아래 버튼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 지금 일자로 쭉 과거에 없었던 램프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좌측에서 보면 짝 세로 가로 하나 짝, 다시 한번 세로. 멀리서 봤을 때 H 모양을 뜻하죠. 현대 H, 그 현대 아이덴티티를 테일 램프를 이렇게 변형하면서 심어 놨다는 점이 인상 깊고요. 그 H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은 램프부는 또다시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이 전체적인 그 삼각형의 아주 입체적인 조화가 인상적인 차입니다. 그리고 그냥 램프부를 내어놓고 끝난 게 아니라요, 램프 아래쪽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선이 드러나죠. 보시면 단면적인 느낌이 아니라 입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래쪽에 아반떼 요 레터링도 들어가는데요. 아반떼 요 A, V, A 이런 부분들도 삼각 형태로 그냥 표현이 됐죠. 이 레터링까지도 디자인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 아이덴티티를 포함하면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아반떼 신경을 많이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그냥 단면이 정말 아니라 이렇게 다 입체 천지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그냥 단편적이지 않고 다 입체적인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면을 이렇게 입체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공정상으로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는 않은 일이었겠구나. 현대차가 정말 길을 갈고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단부에도 입체적인 형태로 나와 있고요. 마치 머플러 같은 느낌도 들지만 머플러는 아니죠. 안쪽에 찐 머플러가 있고 겉에는 마치 머플러 형태인 것처럼 가니쉬가 들어갔습니다. 따로 크롬 장식 같은 그런 특별한 장식은 눈에 띄지 않아요. 이 기본적인 후면 자체가 좀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크롬보다는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좀 하단부는 안정감 있게 처리한 형태로 보입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신형 풀체인지 아반떼 실내에도 탑승을 했습니다. 우와! 와, 이게 진짜 이거 아반떼 이게 맞아요? 와, 우리가 알던 아반떼는 가라 이런 느낌입니다. 와, 이거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많이 바뀐 모습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데, 일단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실내 공간감이 물론 아주 넓고 여유롭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비좁다는 생각을 좀 최소화해주는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 보시면 이 도어 쪽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요 쭉 이 대시보드 앞쪽까지 이렇게 라인이 드러나 있죠. 굉장히 넓고 차체가 좀 광활해 보이는 인상을 좀 안겨주고요.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 저는 이거 너무 예뻐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의 구형 아반떼 전혀 생각이 안 날 만큼의 변화이고요. 사실은 이 로고 떼서 벤츠 엠블럼 갖다 넣으면 약간 벤츠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안쪽에도 스포크가 나와 있어서 뭐 운전 중에 잠시 손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정도로 됐고, 이 전체적인 스티어링 휠의 림 직경은 사이즈는 좀 좁습니다. 남성분들에게 약간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눈에 띄는 이 넓은 디스플레이의 정체가 또 궁금하실 텐데, 벤츠에 들어갔던 이 연결되어 있는 그 모양새죠. 이 계기판이 10.25인치로 들어가고 우측에 10.25인치의 동일한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정말 소나타에서도 지금 못 봤던 그런 형태인데 아반떼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좌측에 보시면 좀 독특한 문양새, 이게 뭔가 싶은 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독특한데 뭐 디자인 요소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꼭 들어갔어야만 하나, 이게 무슨 용도일까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새로운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사로잡아서 최신 차량이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안겨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쭉 일자로 송풍구가 드러나 있죠. 이 일렬 형태의 직선적인 송풍구는 마치 그 아우디의 최신 차량에 들어간 그런 송풍구 느낌을 닮았다고 제가 프리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도어 쪽까지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 마치 송풍구처럼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광활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좀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 센터 패시아도 보시면 일단 이 기어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츠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기어봉도 마치 아우디의 그 기어봉을 살짝 올려놓은 형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등장을 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터치 감도도 좋고 선명성도 꽤 좋고요. 요번에 이 신형 아반떼의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무려 2차급에 무드 램프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차량 설정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차가 굉장히 운전자 중심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자체가 운전자 쪽으로 쭉 이렇게 와 있는 형태예요. 디스플레이도 그냥 일자가 아니라 운전자 쪽으로 살짝 회전을 해 있는 상태여서 제가 터치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아래쪽에 공조기 부분 자체도 운전자 쪽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부터 와서 좀 통해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아래쪽에 이 물리 버튼 같은 경우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나와 있는데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주시하지 않고도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비상등은 디스플레이와 이 물리 버튼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이것 역시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누르면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공조 버튼 같은 경우는 뭐 터치나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다이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또 버튼, 물리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터치가 됐을 때 좀 뭐 손이 잘못 터치를 누른다거나 할 수 있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건 실용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12V 단자가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 USB 단자가 있고 또 충전 단자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평평한 곳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여기 올리자마자 바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뭐 이렇게 오토 홀드 버튼까지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것 역시도 조작하기 상당히 쉬운 포지션입니다. 컵홀더가 나와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뭐 잡아주는 그런 살 같은 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빼서 음료를 또 쉽게 꺼내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 공간은 좀 좁아 보이죠? 올렸을 때 보면 그닥 넓지는 않습니다. 약간 공간이 손이 하나가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손잡이 칸막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운전자 쪽에 한 번 더 중심을 딱 안겨주는 그런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또 특이했던 점은 팔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뭐 윈도우 같은 걸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바로 그 위쪽에 도어 캐치가 나와 있죠. 보통은 여기 어디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래쪽에 좀 더 시선을 주게 되어서요, 이 실내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느낌도 주고 좀 스포티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운전석에서만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조수석은 그렇게는 안 되는데 쭉 한번 시트를 내려보면 엄청 많이 내려가죠. 이렇게 내렸을 때 도어 캐치도 저 아래에 있잖아요. 벨트 라인도 굉장히 높게 있어서 윈도우 라인 자체가 위에 형성돼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 바깥에서 모를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죠. 바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 쪽인데, 파노라마라고 하기에는 그냥 일반 선루프죠. 굉장히 면적이 좁습니다. 1열 뒤쪽으로는 이 채광이 다 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열에 앉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채광, 아주 작은 이 부분 좀 아쉬운데 2열의 이 헤드룸 공간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2열 공간이 생각보다 넓은데요?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축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어느 정도 넓어졌겠구나 라고 예상은 해볼 수가 있었죠. 전장도 좀 길어졌고요. 근데 실제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그룸 공간 자체도 많이 남고요. 여성분들한테는 이 헤드룸 공간도 방해가 좀 안 될 것 같은 게, 앞쪽에는 선루프가 들어가면서 헤드룸에 방해가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갑자기 헤드룸 사이즈가 좀 나오죠. 그래서 앉았을 때 사실 무리가 없는 수준이에요. 키가 좀 크셔도 헤드룸 공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말 좀 체격이 좋으신 남성분들한테는 대시보드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요 지금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하향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약간 간당간당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레스트 부분도 나와 있죠. 쭉 당겨서 빼면 컵홀더 2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심플한데 요 정도 차급에서 아무튼 전체적인 프리미엄 느낌의 디테일들이 많이 살려져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엠블럼 아래쪽에 버튼이 있어서 쭉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에게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입을 살짝 열어줘야 간단하게 열리긴 합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공간이 꽤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겉에 트렁크 리드 부분이 좀 좁게, 뒤쪽이 약간 쿠페 형태로 나오면서 좀 상대적으로 공간 방해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쪽 면적은 상당히 좁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문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안쪽까지 공간이 깊이 있게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형 세단을 탔을 때랑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 보면 생각보다 트렁크 넓은데요? 왜냐면 제가 신형 K5를 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 정도 이렇게 공간이 좀 앞쪽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형 아반떼도 제가 이렇게 가로로 그냥 앉았을 때 앞쪽에 공간이 얼추 나옵니다. 저 안쪽까지 공간성이 꽤 나오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반대쪽으로 직각을 틀어서 들어갔을 때는 다리가 시트 쪽이 딱 맞닿네요. 일반 중형 세단 같은 경우는 이쪽이 훨씬 더 공간이 남는데, 그에 대비해서 딱 맞닿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이렇게 제 어깨에 지금 계속 맞닿고 있는데, 큰 짐을 싣기는 좀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에 자주 들어오니까 이제 좀 그냥 앉아있어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형태가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SUV와 세단을 고민할 때 결국 SUV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적재 공간 때문일 거예요. 왜냐면 세단은 시트 폴딩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신형 아반떼에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을 하면, 물론 과거에 AD 때도 있었긴 합니다만, 이렇게 풀이라고 잡아당기라는 뭔가가 나오죠.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고요. 문을 열었을 때 이 헤드레스트를 그냥 잡아당기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풀 버튼을 잡아당기고 헤드레스트 부분을 그냥 잡고 이렇게, 와우,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높이는 SUV만큼의 그런 공간성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길이가 긴 짐, 골프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지금 만약에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해서 좀 고사양의 트림으로 가신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 파워 버튼이 없어서 이런 것도 좀 아쉽기는 한데, 근데 여성분들이 이거 닫고 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요, 높이가 굉장히 높지 않네요. 트렁크 이 리드 부분이 다 올라갔는데 제가 손을 뻗었을 때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싹 바뀐 신형 아반떼. 엔진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MPI 모델과 1.6 LPI 모델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마 하이브리드나 N라인 이런 것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 엔진별 성능은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공개가 되었죠. 크게 세 가지의 트림으로 구성이 됩니다. 꽤 많이 인상이 된 거 아니냐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구형에 대비했을 때 첨단 안전 주행 사양이 상당히 많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또 제가 시승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점 기억해 주시고 가격표 자막 띄워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